마이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하다가 중간에 팔을 좀 떨어뜨리면 어머 우리 선생님 좀 약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를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없으세요? 제가 그 능률교육에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못 보셨나요? 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우선 저희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강좌 보이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학년별 맞춤 영어 학습 전략,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맡게 된 EBS 영어 강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능률교육에서 대표 그리고 인기 강사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서 뭐 비상교육, 천재 뭐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책을 한 10여 권 정도 장하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10여 권 정도를 써낸 단연컨대 제 생각에는 최고의 그 입시 영어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권지혜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열렬한 박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을 좀 늘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벗어나느냐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요, 영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표별로 시기별로 다른 공부도 필요하죠. 학생이라면 만약에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그 시기에 맞는 영어 공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저한테 그닥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선생님 저는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말을 해요. 너 열심히 했니? 라고 말을 할 때 학생들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네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오른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남들만큼 한다라는 거고 남들만큼 한다라는 건 늘 제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열심히 해서 정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뭐 30등이다. 좀 등수가 낮은데 30등이다. 근데 5등으로 뛰어넘고 싶다. 라고 말하려면 아니면 뭐 5등이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남들이 열심히 좀 덜 할 때 그때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게 어느 시기냐라고 말하면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학년별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좀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저는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그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그 다음이 중등 영어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을 좀 떠올려 봤고요. 학년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기 학년일 때는 귀를 쫑긋 그리고 남학년일 땐 더 쫑긋 드세요. 왜냐하면 곧 1학년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이때 무엇이 꼭 필요한지와 여름방학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년에 또 상관없이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secret way 즉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초등학생 점수 한번 잠깐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도 같이 손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초등학교 시기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워밍업 단계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과외로 돈을 미친 듯이 벌었는데 이때 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습니다. 그 형을 제가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동생까지 맡게 된 거였는데 동생이 영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를 배웠냐면 능률 거예요. 능률 복합 고등 어원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등학생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 문제집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러면 그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죠. 야,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영어를 잘했느냐? 지금 제가 그 소식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왔어요. 굉장히 잘 따라왔는데 왜 제가 의심을 좀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때 제가 가면 정말 이런 말 좀 죄송한데 그 부모님 막 욕을 했어요. 제 앞에서. 엄마 욕을 정말 막 하고요. 영어를 너무 많이 싫어했어요. 영어를 너무 많이 싫어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욕을 하니? 난 또 막 곤란게요. 막 나도 어린데 욕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라고 했더니 걔가 했던 말이 자기 영어 너무 열심히 하루 종일 영어를 솔직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영어에 너무 지치고 질려해서 영어를 보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얘 진짜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 정도 하는 학생 진짜 100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사실 그 형이 제가 가르친 그 형의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믿지 않으시는 거. 이 정도로 부족해요. 요즘 애들 막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를 막 능수능란하게 막 말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부족해요, 선생님.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절대. 근데 그 학생이 제가 생각했을 땐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억지로 때려서 사실 많이 맞았었거든요. 때려서 가르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애 덩치 커집니다. 불가능하지죠. 아마 많이 좀 힘들어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 너무 그 초등학생들한테 닥달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닥달하고 싶죠.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워밍업. 우리는 바로 무엇이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단계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가죠. 중간에 멈추면 다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1 때 1등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길게 보시고 아이에게 시간을 좀 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4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흥미를 가져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기초실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것을 접하는 시기다. 영어에 대해서. 됐죠? 그리고 입시 영어 입문 준비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4, 5학년. 이때 5학년은 5학년 1학기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때는 흥미를 좀 갖게 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끝까지 영어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분처럼 막 발음이 막 좋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흥미를 높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냐라고 말을 하면 은근슬쩍 높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아이한테 앉아서 문제집을 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유롭고 풍부한 노출해라. 관심을 갖게 해라.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흥미 위주로 해라. 너무 책 같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면 키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서 접해야 되겠죠. 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접할 기회는 다양하게 올 수 있겠죠. TV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책도 되고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영자신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할 것은 관심 분야입니다. 어머님들이 보셨으니까 아이가 어떤 데에 관심 있는지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은 공룡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비행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한테 내색하지 마시고 관련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옆에다가 많이 놔주세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TV 같은 거 이때 또 하나 좀 얘기 드릴게요. 영화 이렇게 해주시니까 가끔 어머님들 중에 이거 있죠. 제일 잘 나간 영화. 싸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서 나오는 대사는, 야, 너 죽어라. 너 나의 원수, 복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복수, 원수를 찾는 시기는 제가 30년 산 시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일상생활.
이 나오는 것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하나 드리면 아까 영자신문 굉장히 좋다라고 저기서 들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왜 좋냐라고 말을 하면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기시게 될 텐데 영어 지문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을 하면 우리 독해 지문 있잖아요. 어디서 갖고 올까요? 누가 막 대충 쓴 거 막 갖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야, 그러면 문제를 출제진이 낼 때 일일이 쓰는 거 지겨워요. 작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외국 잡지, 신문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때 뭘 하냐면 약간 좀 바꾸는 거죠. 프레프레이싱이라고 말을 하죠. 약간 줄이거나 뭐 이렇게 난이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곳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라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크릿 웨이라고 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영어 교육 일지입니다. 이건 어머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근히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줘라라고 말했거든요. 은근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머니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영어 교육 어떻게 시킬지를 1년치를 한번 정해보세요. 됐죠? 그래서 요때 뭐를 보여주고 요때 뭐를 보여주고 어느 때까지 한 다음에 난이도를 책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께 늘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은 처음엔 좀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까먹죠. 한 3-4달 지났는데 지났어요. 그럼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어머 선생님 다시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늙었어요. 4학년이 아니라 6학년이면 이제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때는 입시 영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입문 준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이제 영어가 달라져야 되겠죠. 기존의 영어는 많은 노출을 했으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중앙 영어로 갑니다. 그럼 중앙 영어에 대해 익숙해야 되겠죠.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잡지 광고, 잡지란다. 문제집 광고 같은 데 보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첫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중앙 영어에 능숙하고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입시 영어가 무엇인지, 즉 중앙 영어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서술형은 도대체가 무엇인지, 수행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알 수 있게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어휘, 영작, 서술형, 문법, 읽기, 듣기, 말하기까지 한꺼번에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게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언제 저걸 다 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좀 대답을 해봐요. 그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어휘 강좌와 독해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통합 영어 공부를 좀 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요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선생님 문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어휘도 가르쳐야 되고요. 골고루 가르쳐 주셔야 돼요 라고 말했더니 골고루 책을 사놓으시더라고요. 아마 10권을 사놓고 난 다음에 애한테 다 공부해 30분씩만 해도 5시간이에요. 누가 5시간을 앉아요? 저도 못해요. 어른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휘 강좌라던가 혹은 독해 강좌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휘에는 단어가 나오지요. 어휘 공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그 옆에 보면 그래. 그 멤버십 뭐라고? 그 예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예문은 결국 문장이에요. 이 문장들이 합쳐서 독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대부분의 책들은 MP3라고 해서 왜 듣기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 왜 그냥 버리시나요? 같이 틀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듣기, 단어, 독해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3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건데 그 문장은요 아무 문장 아니에요. 요 어휘를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어 배울 때 받아쓰기 하셨죠? 똑같습니다. 받아쓰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영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서술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어휘 강좌로 5개를 공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내가 본 단어를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을 들어주세요. 듣기죠. 그리고 빈칸이 나오죠. 요 문장들, 좋은 문장들 많아요. 몇 문장씩이라도 그걸 영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영작입니다. 영작이 곧 서술형이고요. 요즘 그 문법책을, 독해책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듣기도 당연히 제공이 되겠지만, 문법이 조금씩 한두 가지씩 구문 뭐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혹시 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문법 문제예요. 중요한 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10줄에서 제일 중요한 2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잡아주세요. 그런데 애가 그 구문을 이해 못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투부정사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투부정사 그 줄을 이해를 못해. 그걸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더 공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강좌를 가지고 한 개의 책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긴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문을 여러 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2개, 3개 지문이면 끝입니다. 2개, 3개 지문은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아주 많은 문법이 있고요. 그 안에 아주 많은 어휘가 있습니다.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또 시크릿 웨이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 학습 일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든 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학습 일지란 무엇이냐? 학생들이 직접 또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학생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영어고 계획을 좀 짜다 보면 요게 나오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아이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느 쪽까지 무슨 뭐 몇 페이지까지 날짜별로 꼭 해서 일지를 좀 같이 영어 일기 쓰듯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원래 포상제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냥은 안 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상제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하루에 20개의 단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20개의 단어에서 끝내주세요. 20개 단어를 20분 안에 끝나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머 얘 6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60개로 늘릴까? 라고 말해요. 그럼 아이들은 또 안 합니다. 왜? 내가 60개 더하면 100개 늘릴 엄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에게 얘가 열심히 하면 나는 자유시간이 있구나.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지.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약속을 꼭 지켜서 포상제도, 그리고 뭐 문제집 하나 끝나면 책거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에게 소소하게 기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학습 일지 꼭 같이 오늘 가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중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누구죠? 안 온 거예요? 있네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상황 파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냉철한 전략이라고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게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웬만해선 다 잘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왔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어느 회 위치에 있는지, 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꼭 생각을 좀 해주셔서 그에 맞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냉철한 전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자식이라서 곱게 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50점 맞았는데 얘는 원래 실수니까 원래 80점짜리였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좀 뭘 해야 되느냐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력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학교 1학기를 끝냈다라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지를 그냥 버리는 학생들인데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얘 뭐 틀리나 한번 봐주세요. 그 시험은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아이가 어느 것에 약한지, 뭐를 강하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을 좀 더 시간을 늘리고 강한 것을 그렇다고 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점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요. 약점은 보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왜 문제집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 시험이 중요해요 라고 나오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그게 뭐 고등학교 가는데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거기에 털을 잡으려고 해요. 난 10등이야. 계속 10등에 있으려고 해요. 난 10등짜리니까. 10등짜리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1등을 한번 하잖아요.
1등 자리에서 나오기 싫어합니다. 1등으로서의 1등을 하면 1등만이 갖는 어떤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엄마가 용돈도 더 주시고 팀원이를 더 줘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 공부 잘한다라고 막 말하면서 되게 막 걔가 뭘 말하면 되게 막 이게 좀 더 예뻐 보이고 또 똑똑해 보이고 어머 저 오빠 짱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려오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꼭 첫 번째 시험에 잘 봐서 이왕이면 그 자리를 쭉 밀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아래 위에서 내려오는 거 되게 쉽죠? 위에서 자리 잡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꿈 점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꿈꿈꿈거려서 너무 힘들기도 한데 사실 중학교 때는 꿈이 계속 바뀝니다. 저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게 예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살짝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이너를 하기로 했어요. 옷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옷을 디자인할까 생각해봤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막 외국에 나가야 된다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는 패션 잡지에 있는 영어 외국 패션 잡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영어가 제가 여기 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아이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꿈은 바뀌지만 이 바뀔 꿈이 공부를 하게 만들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꼭 아이한테 꿈을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요. 많은 학생들이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없는데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또 막 연예인 하고 싶어. 연예인은 영어가 필요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왜 필요가 없어요? 한류 시대는. 그죠? 영어 잘하면 이병헌 봐봐요. 대사 있게 하잖아요. 비 본 적 있나요? 대사가 없더라고. 이렇게 대사가 있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없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계속 점검해 주시면서 아이가 공부할 어떤 희망을 그리고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내신 성적을 꼭 잡아라.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약점을 강화시키고 강점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놓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자신감과 위치를 결정하고 쭉 한 곳에 있는 애들은 계속 1등 웬만해서는 1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이제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머님도 이제 슬슬 뒤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예전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일반고 가가지고 문과, 이과 나눈 다음에 그때부터 대학교가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웬만해선 요즘에는 난리도 아니죠. 외고 막 국제고 막 과학고 벌써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나 또 과학자의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꿈을 점검해서 미리 고등학교부터 제대로 끼워 맞힐 수 있도록 맞춰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 여름방학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할 일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문법, 어휘력, 독해를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내신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신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의사소통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의사소통 교육을 시키자. 문법 잘하고요. 독해 잘하고 어휘 잘하는 애는 의사소통 우습습니다. 너무 우스워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웬만해선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요. 못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격차가 벌어지는 건 난이도가 높은 문법, 독해,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최소한 중학 기초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이 곧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심지어는 선생님 어디 사이트에 계시죠?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저 그거 들을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구체적으로 콕 집어주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쪽집게 강사 이런 것처럼. 어쨌든 저 문법, 어휘력, 독해를 좀 길러주세요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제 페이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찍어본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선 제가 찍은 능률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법도 있고요. 1316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팅 빌더, 그래서 서술형도 이미 끝냈고요.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어휘도 다 했습니다. 근데 헷갈리죠? 이렇게 들으면서 제 걸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책 같은 우리 사이트에서 제가 좀 일부러 찾아봤는데, 기사도라고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그걸 보지 않고 요거
빔을 만들었는데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그게 똑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도 있고 과제도 있고 과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학원 시스템이죠. 학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음에 뭐 하라고 하니까. 요게 장점인데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사도라는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학기 정리, 2학기 선행. 요거 여름방학 때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학기 때 했었던 공부 다시 보지 않고 2학기 것만 보는 것이 절대 실수입니다. 왜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1학기 때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2학기 때 뭐 나올 것 같아요? 영어 좀 했으면 나올 텐데. 관계 대명사 친구, 관계 부사주요. 관계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대명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학기께 2학기랑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제가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학기 때 80점 맞은 애는 2학기 때 100점을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 1학기 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1학기 거랑 1학기 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학기 거에다 2학기 거 살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보시면 아실 텐데 책 있죠? 우리 교과서 펼칩니다.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그 과에서 꼭 필요로 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휘는 뭐다, 뭐 제한 뭐다, 뭐 다음에 문법은 뭐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만 딱딱딱 뽑아주세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학기 때 이거 할 거니까 요거를 딱 정리해 놓는 거 뭐 동명사, 투부정사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방학 때 공부하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1학기 정리 꼭 해주셔야 되고 2학기 선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Sacred Way. 2번의 수업, 최소 2번의 수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부하다가 학생들한테 느낀 건데요. 이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수업을 할 때 미친 듯이 필기를 합니다. 지금도 막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말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기를 막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필기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랬는데 빨조 노초 파나 뭐 그림 그리고 막 색깔 변화시키고 글씨 너무 예뻐. 노트가 문제집이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내용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신나게 공부했지만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러해요. 인간 같은 경우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죠. 솔직히 2시간 쓰기 싫잖아요. 1시간짜리 수업?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수업을 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수업을 듣게 해주세요. 됐죠? 첫 번째는 수업을 듣게 그냥 해요. 이왕이면은 수업을 듣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때 노트 필기를 하던가 뭔가를 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시간이 2배 들었어. 싫죠. 진도가 안 나가.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인터넷에서는요 2배속도 가능한 아이예요. 1배속이 아니에요. 저 2배속하고 2번 들으면 결국 한 번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간편해요. 그래서 꼭 2번 이상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 좀 제가 할게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수업을 들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졸려요. 저도 졸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말합니다. 그렇지 허공에다 대고 외치죠.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라고 해주셔야죠. 저는 아이들을 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허공에다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네라고 해주세요. 요런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해됐지? 그랬을 때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자꾸 해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기 시간 빨리 지나요. 마치 뭐 이렇게 뭐 런닝맨 이런 하여튼 뭔가 이렇게 TV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듣고 최소한 정원은 2번의 수업을 좀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극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애들 왜 수업 준비하고 왜 딴 거 놀고 있을 때 있죠? 그냥 틀어놓고 마치 드라마처럼 라디오처럼 그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 안 얘기한 건데 제가요 국사 수업을 어떻게 이거 국사인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얘기할게요. 내 맘이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 과외 학생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이거예요. 국사라던가 우리 영어도 그렇고요. 얘기로 만들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제가 했었던 방법은
녹음을 했어요. 제가 하는 걸. 그러니까 국사 예를 들어 뭐 전쟁이라는 뭐 여러 가지 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이런 을지문덕이 여기서 덤벼서 얘가 싸웠대 막 이걸 막 계속 말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테이프는 돌아갑니다. MP3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계속 틀어놓았어요. 제가 할 때도 틀어놓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 나 그거 기억이 나. 막 이러면서 문제를 막 풀고 막 기적처럼 100점을 맞아대고. 진짠데. 그렇더라고요. 안 믿죠? 진짜예요. 근데 해봤으면 좋겠다. 2학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학년은요 이런 식입니다. 진로 확정과 전략과 몰입이라고 말했죠. 이제 중2 되면요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 이때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3학년 4월 달부터 입시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쭉쭉쭉 끌어당기죠. 귀찮게. 그렇다면 최소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났을 때는 고등학교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 맞는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학습 계획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마다 뭐 자기소개서 원하고 뭔가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마다 반영하겠다라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럼 그 과목 중심으로 100점을 놓치지 않게 이왕이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뭘 볼까요? 볼 게 없어요. 내신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신을 만점으로 만들어 놓은 뜻이에요. 내신은 만점 맞기도 쉬워요. 하나 틀리면 타격이 큽니다. 떨어질 수 있는 거 한 문제로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되게 화가 나게 원래는 제 뭐 없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증시험이나 대회나 체험활동 다양한 것들이 있죠. 시도하십시오. 2학년 때 아니면 시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우선 고등학교 때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사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조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이외의 공부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뭐 인증시험이라든가 이런 점수 기입하면 너 빵점 줄 거야 라고 고등학교에서 협박을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시켰죠. 근데 이거예요. 우린 고등학교에서 끝날 게 아니죠. 대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교 가고 면접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크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뭐가 하나요? 우리 대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그죠. 취업하죠. 취업할 때도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없으면 끝납니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는요. 말 그대로 공부하는 시기예요. 간부하고 싶나요?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부 뭔지 알죠? 알잖아.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회장. 우리 맨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 응? 이때 아니면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회장하고 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이에요. 웬만해서는. 바쁘거든. 공부하는 애도 바쁜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양하게 당장 닥친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넓게 보시고 2학년 때 최소한 이런 것들 기회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좀 살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희망하는 학교를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왕이면 공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증시험이라던가 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한데 보통 고등학교 내신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1학년? 2학년. 그렇죠? 2학년 때부터 미안한데 국영수사과 좀 넓게 볼게요. 100점 놓치지 말아요. 특히 영어는. 그렇죠? 만점 이왕이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3주나 4주 정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교육청 시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청 시험을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평가에 넣기 위한 점수다. 맞나요? 아닙니다. 좋은 고등학교에서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마다 사실 실력 차이가 있죠. 중학교도 실력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데 가면은요, 진짜로 제가 보면은 ABCD 모르는 학생들이 중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영어는 특히나. 그렇다면 뭐를 고등학교에서 보려고 하냐면요, 학교 내신 성적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나라에서 균일하게
봤던 것들을 적용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 그러니까 많은 과목, 내가 막 모든 문법이라든가 듣기라든가 막 다양한 수업을 모두 다 수강하고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 공부를 좀 해라. 한두 개의 과목을 들어도 그 과목으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합 영역 공부를 하는데 뭐까지 맞춰야 되냐면 중2가 되면 중학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책에서 학교 책에 솔직히 말할까요? 책을 만들 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요게 우리 애들이 2학년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중학 완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과서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교과서 봤잖아요. 교과서 봤지? 봤잖아.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중학교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중학영어로 좀 완성, 책 보면 중학 완성 쉽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 끝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이 이게 있어요. 기초 끝내고 났으면 기본 가야지. 기본 끝났으면 완성, 심화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영어책 펼쳐보면요. 독해책 펼쳐보세요. 지문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10,000원 받고 막 12,000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문 몇 개 안 넣어놓고. 그쵸? 너무 아깝게. 세어봐야 200문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습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기초를 문제집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초 문제집은 너무나 출판사마다 다양하죠. 그렇죠? 이 출판사마다의 기초 문제집을 3-4권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 선생님 완성은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 라고 하나 해놓고 넘어가서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몇 개 지문 안 봤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제집을 좀 풀어봤으면 하는 것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용 영어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요. 워낙 입시가 미친 듯이 바뀌죠. 막 오늘은 내일이었다. 내일은 뉴스 또 나오다가 막 뉴스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뭐 교육감 바뀌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용 영어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용 영어라는 건요. 지금까지 말한 건 사실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실용 영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 회화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화 부분은 진짜로 내가 좀 시간이 되고 실력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말하면 전화 영어 같은 걸 정말로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오고 가고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영어 실용 영어 대비를 위해서 나온 책들도 사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조금씩만 하루에 10분, 5분씩만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웨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크릿 웨이는 바로 뭐냐면 고교 입학 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일지를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고등학교 어디 보낼지 정했으면 거기 보내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공부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커서 선생님이 돼서 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안 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안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 엄마한테 집니다. 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계획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난 밀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얘기해서 희망고교가 어딘지 그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도 뭘 쓸지부터 이제 슬슬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접 어떻게 할지 슬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학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요. 마지막 대학문 여는 영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봐봐요. 대를 위해 소를 버리는 대담함이라고 있는데 제가 요 강연에 앞서 미리 이 빔을 회사 측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진짜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리는 게 뭐야? 소, 카우? 이거 재미없나? 재밌지 않나요? 난 빵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3학년 2학기쯤 되면요. 학교는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일반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특목고라든가
뭐 다른 시험 또 좀 특별한 학교를 제외한 뭐 과거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아직 입시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외할게요. 제외하고 일반고로 가게 된 학생들은요, 내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 아이는 학교가 정해졌어요. 3학년 2학기 만점으로 내리친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점수예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나 3학년 2학기 때는 공부 잘했어 이렇게 말해봤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 그렇다면 대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학이 중요하니까 일반고로 가게 된 학생들이라면 이제 내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한 번에 점수 올리기 힘든 과목 있죠? 영어, 국어, 누구 수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가정 선생님 안 계시죠? 뭐 가사 뭐 안 계시죠? 50점 맞았다고 해서 화내시지 말으시고 주요 과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중간 기말이 아니라 고등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학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입학 예정 학기가 정해졌다면 그에 맞는 당연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고로 가게 됐다면 이제는 대학을 위한 공부를 벌써부터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 철저히 하라고 말했는데 아까 왜 특목고 갈 학생들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다 갈 건가요? 과고? 갈까요? 가거나 이런 데 갈 때요. 이제 뭐냐면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다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얘네 놓치면 안 돼요. 혹시나 3학년 2학기가 안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가면은 즉 입학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배치라던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목고라든가 이런 분들 영어를 생각하시고 있는 어이구 이에 부딪힌 거 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내신 관리 끝까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점 놓치지 않도록. 너무 만점에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한 1점 정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시 전형에 따른 영어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대학 입시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뭐 맨날 바뀐다고 했잖아요. 사람 바뀌면 바뀌고 그죠? 그럼 데모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민감하게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민감하게 변하는 제도에 맞춰서 팔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 제목이 막 스카이 막 이런 거잖아요. 하늘을 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전형을 미리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 눈을 뜨고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는 뭘 하느냐? 고교 준비까지 끝내주십시오. 중학 완성 다 해주셔야 되고요. 고교 준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문 단계 있죠? 최소한 거기까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끝내주셔야 되고요. 이때 또 고등 강좌를 좀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고등 강좌가 되게 지금 뭐 중3인데 내가 고등 강좌 들으면 기분도 좋아요. 안 그런가? 내가 앞서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어쨌든 고등 강좌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왜 초등학교 6학년이 뭘 했나요? 중학교 영어 공부했었죠. 그렇다면 중3도 고등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고등 수업을 들어서 실제 헷갈리면 교과서 수업도 괜찮습니다. 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고 중학교와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 강좌를 하나씩 이왕이면 중3들 지금 혹시 잠깐 손 들어볼까요? 중3 어쩐지 예쁘네. 예뻐. 되게 예쁘네요. 중3들은 이렇게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용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용 영어가 강조된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에 실용 영어 들어갔어요. 실용 영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낮습니다. 낮아요. 낮다는 뜻은 뭐냐면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다른 게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몰라요. 자꾸만. 무슨 말이냐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를 쉽게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뭔가를 만듭니다. 왜? 애들은 구분 져야 되거든. 내가 누굴 뽑을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구분 짓기 위해서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어려워질까요?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해 어려워지면요. 뭐가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학생들 알려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첫 줄에서 시작해서 5째 줄에서 끝나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다 해석했는데 답이 다른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걔는 단어 알고 읽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조합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알아. 근데 단어가요, 10개로 이루어졌을 때는 단어만 알아도 해석이 완벽합니다.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법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다 통하잖아. 근데 제가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 항상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죠. 명동고고. 무슨 뜻일까? 명동고고. 나 명동 가고 싶다. 지도를 펼쳐두면서 명동고고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대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영어를 원하신다면 영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독해가 어려워지면 길어진다는 뜻이고요. 이 길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똑같은 단어 실력을 가져다 놓고 엉뚱하게 해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여름방학 때는 고교 준비까지 꺼내라. 고등 강좌 하나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익숙해져라. 마지막 내신 관리 2학기 것도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ecret Way 한번 볼까요? 문법 노트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흔한 문법 노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법 노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가는 길에 펜시점이라고 하나요? 문구점? 들르세요. 마트도 괜찮고. 어쨌든 거기 보면요. 뭐가 있냐면 왜 중간에 화일 끼는 거 있죠. 왜 종이 낱장 깨서 이렇게 알죠? 이거 알죠? 조립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제 문법 노트를, 이건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없습니다. 문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법 노트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문법 수업을 하나 들어주세요. 기본적인 문법 수업. 그 수업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다량의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한 난이도에, 그러니까 기초면 기초를 여러 문제집입니다. 여러 개를 풀어주시는데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문법 노트, 그러니까 필기 있잖아요. 자기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계속 꾸준히 1년도 괜찮고 길게 잡으셔서 한 1년 정도나 반년 정도나 꾸준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시냐면 이건 하나는 그냥 쭉 진행이 계속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신을 위해서 뭐를 해라? 선행 문법 준비하고 1학기 거 해라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추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가하는 거고요. 봐봐요. 중등 문법이랑 고등 문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학교에서는요. 1층만 초등에서 1층만 왔다면 중학교는 지하 1층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하 2층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됐죠? 그렇다면 문법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난이도별로 이제 애들이 올라갈 거예요. 1학년 기초 동명사 다르고 2학년의 동명사 다르고 3학년의 동명사 다릅니다. 그렇죠? 책을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1학년 기초 때의 동명사 정리했죠? 기본 때의 동명사가 정리돼서 그 가운데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완성 때의 동명사가 들어서 다시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엔 한 권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노트 필기가 지금도 있고 그 필기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먹고 산다 좀 그렇다. 그 필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필기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과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훅 피면 끝이에요. 쑥 훑어보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법 노트를 하나 작성해 주시는데 이 문법 노트는 중간중간 계속 낄 수 있게 추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노트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몇 분이나 빨리 해주셨으면 안 돼요. 제가 말이 많았죠? 그렇다면 우선은요 이거예요. 초등학교는 바로 뭘 해라? 흥미를 놓치지 않게 제발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이 영어를 좀 좋아할 수 있도록. 영어는 진짜 보답하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꼭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꼭 입시 영어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 중1 때, 중2 때, 중3 때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하고 앞으로 뭘 공부할지. 2학년 때 그리고 실력을 보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2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맞춰서 좀 슬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대입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말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걸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마 다양한 꿈이 있겠죠? 꿈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부모님이 꿈꾸는 막 그런 꿈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내 아이가 변호사 혹은 뭐 대통령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뭘 말씀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뭐를 쳤냐면 하늘에서 내려본 땅 요걸 쳤어요. 그랬더니 많이 그림들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본 땅이래요. 제가 지금 입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스카이죠. 뭐 명문대죠.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카이만을 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카이에 가서 얻는 기회가 어마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 원하는 과는 있어요. 위 스카이에도 끝과가 있고요. 아래에도 끝과가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 문이 진짜 쉬울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회가 잡기 쉬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꿈을 위해서 조금 세속적으로 보이고 조금 그래 보이지만 굳이 좀 좋은 명문대에 가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별거 아닌 그 대학 이름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카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나의 제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